사실 말씀이 토론이지만은 우리 이영구 총장님 또 우리 이현원 사장님 그렇게 오래 준비하신 거에 대한 정말 저희들이 진정한 의미의 토론은 지금 뭐 그런 분위기도 아니고 시간도 아니고 또 지금 이야기하신 게 사실 저희 총장들이 현장에서 눈이 알고 있고 굉장히 아쉬워하고 이러는 건데, 그래서 저는 좀 바꾸어서 무슨 저희 대학 사례를 얘기하지 말고 지금 많은 공통점이 지난번에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정책에 대한 얘기 자꾸 나오지 않습니까? 정책. 그런데 사실은 저희들이 대학을 운영을 해봐서 저희들이 스스로 터득한 게 정책이 있으면 저희 나름대로 대책이 있어요. 문제는 그 대책을 어렵게 세워놓으면 정책이 또 바뀌니까 소위 지속성과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이렇기 때문에 경영진에서 총장이나 참모들이 어렵게 대책을, 심지어는 뭐 변칙이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내놓고 구체적으로 학교의 구성원들한테 설득을 할 때 안 먹힌단 말이죠. 교수들을 설득할 때 가장 끝판에 어려운 게 뭐냐면 끝에 가서 그렇게 애써봐야 뭐합니까? 내년에 또 바뀔 텐데. 핵심은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핵심은 변하지 말아야 되는데 핵심이 변하고 주변만 꾸준한 것 같아요. 학생 정원수를 줄이기 위해서 한다. 그것만 꾸준하지 그 안에 있는 거는 각 대학이 나름대로 대책을 마련을 하고, 저희들이 그래도 고등교육계에 있는 수장들인데 맡겨놓으면 저희들이 사회에서 아무리 비난을 해도 최소한의 도덕성, 그 다음에 교육자로서의 책임, 소위 책무성 아닙니까? 이런 거는 다 겸비하고 있으니까 대학으로 존재한다고 저는 보는데 이게 다 물거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가 굉장히 클 것 같아서 저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즉 정책이 일관적이고 그 다음에 꾸준하게 나가는 그러한 어떤 그 일관성, 지속성이 없는 한 저희들이 많이 애쓰는 게 결국은 어떤 문제를 이야기하냐면 사회에서 대학의 종사자들은 지금 안 믿는 상태예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정책이 수시로 바뀌는 정책에 살아남기 위해서 저희가 대책을 마련하다 보니까 사회에서 보면은 이게 무슨 고등교육기관이냐라는 질책과 심지어는 불신까지 야기되는 거를 저희들이 감내해야 하지 않나. 그래서 굉장히 그런 게 아쉬워서 저희들이 그런 면에서 좀 저희들이 중지를 모아서 어떤 방법을 찾을 수 있다면 오늘 발표해 주시면서 이렇게 지적하시고 저희들이 해야 될 그러한 일들이 굳이 정책적인 뒷받침이나 규제 탓하지 않고 잘 될 것 같습니다. 조조 스타트가 말했던 대학혁명, 학과가 없는 무학과 대학, 혹은 종과 횡으로 모든 것을 같이 하는 실험대학, 혹은 뭐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의 그 성인대학, 그야말로 이제 산업을 창출해내는 창조대학 등등이 이제 미래대학이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기본적인 내용들을 짚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대학이 탄생하고 존재하는 근본적인 그 세팅, 근본적으로 사회의 수요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 대학의 어떤 교육 내용과 그다음에 사회의 수요 사이의 그 미스매치 때문에 사회가 어떤 의미에서 조금은 답답증을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정부 정책이 진행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성과 일관성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공정성과 일관성이 담보될 때에 그것이 신뢰를 가져오게 되고 정책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오게 되고 그것을 이게 적용시키는 대학의 어떤 그 행정 책임자들도 이것을 따라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둘째는 대학 이 구조 개혁이 됐던 학사 개편이 됐던 오늘의 주제인 그런 내용이 이루어지려면은 대학 당국의 아주 적실한 판단과 추진 의지가 필요하겠죠. 네, 뭐 정책도 바뀔 수 있고 뭐 여러 판단도 바뀔 수 있겠습니다만 시세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 시세란 뭐냐? 학령 인구 감축입니다. 뭐 이거는 어떤 상황도 바뀌지 않습니다. 어차피 태어난 학생 수가 적다고 하는 것은 어차피 현실이니까 이런 상황을 공동체 구성원들이 함께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제 그 부분에서 이 시대 대학의 행정 책임을 쥐고는 한 작은 사람으로서 우리 가장 중요한 그 구성원에 영향을 끼치는 구성원의 한 사람인 우리 교수 사회의 동참과 이해와 협력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이 선진국형 사고를 우리가 좀 해내자, 이런 말씀을 우선 드리겠고요. 그러면 뭐가 선진국형 사고냐? 우선 대학의 영토가 어디냐? 대학의 영토는 세계여야 한다. 그리고 대학 교육의 수요는 세계여야 한다.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바꾸는 것이 우리 대학이 지금 가지고 있어야 될 핵심적인 생각이 아니냐. 그리고 이제 대개 이제 대학을 얘기할 때 사회 변화를 반영해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대학은 사회 변화를 주도할 수도 있어야 된다. 이 대학이 사회 변화를 주도하고 대학이 우리 한국의 현실이나 한국의 미래를 변화시키고 주도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야 된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나라의 대학 교육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대학들을 그야말로 깡시 대학, 좀비 대학으로 만들고 있지 않냐. 전부 일렬로 뛰어가다가 정부가 딱 그 부적 하나 딱 붙여놓으면 딱 그 자리에 멈춰 서야 되고, 근데 이러한 지금 현실이 우리나라 대학의 현실이 아니냐. 이런 대학의 현실을 놓고서 어떻게 우리가 세계화된 대학에 대해서 요구할 수 있겠느냐. 황우여 장관께서는 최근에 대소규모의 여러 가지 미팅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적어도 산업 수요에 맞추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수준의 정원은 우리나라 대학이 국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도 유지해야 된다고 본다. 그러면 국내 학령 인구가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유학생 유치 정책을 통해서 그걸 보충하겠다. 그래서 정원을 줄이는 문제는 적어도 이번 대학 구조 개혁 평가 여기에서 끝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정원을 줄여야 되는 불가피한 일이 있다,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국립대학을 중심으로 줄여라. 현재와 같은 한 줄로 줄 세우기 평가, 이른바 이것을 국립대학, 사립대학, 서울 소재대학, 지방 소재대학 한 줄로 줄 세워서 일렬로 평가해가지고 구조 조정하는 식의 이러한 정원 조정은 있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입장을 우리 총장님들이 공동으로 가져주셨으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대학에서는 미래 사회에 필요한 자기주도 역량, 창의융합 역량, 배려봉사 역량, 이런 3C 역량을 갖춘 한계형 문화인재 양성을 목표로 학사 구조 개혁과 학사 제도를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 패러다임 변화, 또 주요 사업 목표에서 한계형 문화인재 양성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학사구조 개혁은 2012년부터 단계적으로 해서 1단계는 학문 단위 구조 조정을 했고, 2단계는 행정 조직 개편, 3단계는 지속적으로 학과를 우리가 평가해서 미래 사회 고등교육 변화에 맞춰서 개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 페이지 보면은 학사 제도 개선을 위해서 저희 대학의 학과 평가 지표를 이리 만들어서 평가해서 정원을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저희들이 결국 하루게 다르게 발전하는 과학기술과 저출산, 또 고령화, 국제화 사회로 빠르게 진전되는 미래의 사회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혁신이 저희들이 필요한데,
먼저 온라인 학습 체계 그런 구축, 또 융복합 교육의 실현, 또 평생 교육 시스템의 그 이런 전환, 이런 세 가지의 방안을 저희들은 찾아서 학사 개편을 하고자 합니다. 한국의 대학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완전히 문매를 맞고 있는 현상이다. 그래서 세계 대학 랭크가 어느 대학은 메디, 어느 대학은 메디다. 도대체 대학 세계 대학을 그런 랭크를 매겨서 그게 10이냐, 20이냐, 50이냐, 100이냐를 가를 수 있는 이게 사실이냐 이게. 또 하나 우리 대학을 패는 아주 중요한 언론에서의 그게 대학에서 배워도 현실에 직접 못 써먹는다. 그러면 제가 학부는 경영학이지만 경영학을 했을 때 제가 회사에 들어갔을 때 막바로 써먹는 과연 지식이었느냐. 이런 논리를 가지고 한다면 대학에서 순수 학문이나 인문과학이나 이런 것은 존재 가치가 없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제 막바로 써먹을 과연 지식을 가리키는 것이 대학의 우선적 책무냐 임무냐. 제 생각에는 그게 아니라 깊은 사고력, 철학과를 나와서 많은 사고를 해도 그 사람이 훌륭한 경영자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무엇보다도 평가도 좋고 재정 지원도 좋은데 대학의 자율성입니다. 도대체 이런 정도로 가가지고는 우리가 국립대학과 다를 게 무엇이며 고등학교, 중학교와 다를 게 무엇이냐. 한국의 우리 대학이.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또 나중에까지도 사립대학은 특히 대학의 자유를 외쳐야 한다. 자, 이런 아픈 사정에도 불구하고 과연 우리들 자신이 돌아볼 일이 없느냐. 물론 있죠. 우리 대학의 보수성, 그건 스스로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 자성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중에서 저는 우리 가르친 사람들이 정말 학사구조 개편, 수요자 중심 이렇지만 내가 배운 거 가지고 내가 또 가르치고 교과 과정에 그거 넣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 점은 우리 스스로 좀 깊이 자성해 봐야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의 대주제가 대학의 이제 학사구조 선진화 문제거든요. 이 주제에 한번 맞춰가지고 여러 총장님들의 그 아주 소중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대학이라는 게 이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두 가지 측면에서 사회 이목을 많이 받고 있는데, 하나는 이제 입시 차원에서, 또 하나는 이제 졸업생을 배출했었을 때 사회에서의 그 수요와 공급을 우리가 따져야 되는데, 그렇다면 지금 학사제도의 개선에 관해서 5분들 중에 이 질문에 대학 입시와 사회가 요구하는 미스매치, 수요에 대한 미스매치에 대해서 좀 방법이 있으시면 생각을 하셨다든가, 아니면 현재 학교에서 이런 식으로 추진하는데 이런 방법이 좋겠다, 앞으로 개선 방법을 이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면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 지금 이제 그 프라임 사업 진행을 하면서 일단 기본적으로 대학들에게 요구할 것이 이제 NCS 기반 이런 부분들을 얘기할 텐데, 그러니까 NCS 기반이 이 현재의 사회적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냐, 이 자체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도대체 사회적 수요가 얼마큼 돼 있느냐, 이거 척도도 지금 정확하게 제시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정확하게 제시되어 있는 것은 한 가지 있습니다. 임용고사를 통해서 교사에 임용되는 사람은 4,500명가량인데 사범대학 정원은 36,000명이다. 이 미스매치를 해결하자. 그러니까 지금 사범대학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잖아요. 이런 문제 때문에. 근데 그 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죠. 근데 NCS 기반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놓칠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여러 총장님들이 의견을 모아가지고
같이 이제 구조 개편을 할 때도 이런 부분에서 우리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자. 그냥 원론적이고 이제 뭘 성토하는 얘기만 할 게 아니라 여기에 모이신 총장님들이 그러면 우리 학교는 이런 식으로 공동으로 같이 해보자. 예, 이런 구체안을 좀 만들어낼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사실은 미스매치의 개념은 김기현 총장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어요. 그럼 뭐가 미스매치의 데피니션이 뭐냐? 이걸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철학 공부한 사람이 왜 CEO가 못 됩니까? 오히려 훌륭한 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스매치의 데피니션을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입시 말씀하시는데요. 사실은 대학 입시도 아까 각종 규제 중에서 심각한 규제 중에 하나가 입시입니다. 즉 대학에서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학생을 뽑으라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 정의화된 어떤 틀을 유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또한 입시도 또한 대학에 가해진 하나의 어떤 규제 중에 하나인데 이건 참 사회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대학이 자체적으로 해결하라고는 우리도 정말 미국처럼 입학사정관을 활용해 가지고 과연 잠재력 있는 학생을 어떻게 선발할 것인가 고민할 수 있을 텐데 만약에 감사가 나와 가지고 왜 저 학생을 안 떨어뜨리고 이 학생을 뽑았느냐 할 때 그걸 입증해야 된다는 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가 미스매칭 맞습니다. 미스매칭 맞는데 고용노동부에서 물론 애쓰고 저희들이 사회 트렌드라 그래가지고 미래 전망이라는 직업을 그건 예측이거든요. 예측. 근데 그 예측한 자료를 가지고 대한민국의 기업들은 대학에다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러면 최소한 만일에 그 예측의 위험성을 안고 대학이 그걸 한다면 그만한 리스크를 안 거에 대한 소위 부담을 기업이 해줘야죠. 기업이 안 해주고 대학만 야단치지 않습니까? 우리 입맛에 맞는 학생 니들 안 해주지 않냐? 이건 저는 기본적으로 잘못됐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저희들 다 알듯이 직업 라이프 사이클이 짧아진다는데 그러면 A 기업이 원하는 걸 만들어서 배출해서 이 친구가 3, 4년 후에 소위 직업 라이프 사이클이 때문에 더 이상 소위 얘기는 기업에서 얘기는 쓸모없는 놈이 됐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도 저희들이 좀 해야 되지 않나. 준비는 해야죠. 하지만 너무 일방적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실상 총장님들만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보기엔 이 자리에 그 미래부의 홍남표 감사관님께서 참석하셨거든요. 그 홍남표 감사관님께서 보시기에 대학의 학사 구조에 대해서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시스템 공학에서 현재 시스템은 없어지기 위해서 존재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즉 변하지 않는 게 없는데 지금 현재 학교 학사 시스템도 어떤 사회의 변화를 읽고 그런 또 요구를 담아내야 된다고 봅니다. 담아내야 된다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부산대에 근무할 때 좀 느꼈던 거는 그런 그 변화를 담아내기 좀 어려운 이유를 제가 나름대로 파악하기로는 이게 어떤 학문들은 그 변화가 좀 느린 그런 학문도 있고요. 또 어떤 것들은 굉장히 빠르게 변하는 학문이 있는데 그런 것들 한꺼번에 한 대학 안에서 전체적으로 이거를 시스템을 바꾸려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이해 집단들이 서로 합의가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면을 좀 감안해서 할 때 여러 가지 부딪히는 문제들은 그런 관점에서 조금 좀 달리해서 이렇게 어프로치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교육이 시대에 적응해야지 시대가 요구하는 데에 좀 뒤떨어지지 않나. 이게 시대의 변화에 따라가야지 우리가 이게 뭐 미스매치다 교수의 교란 권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저 자신이 교육을 모르니까 제가 살아온 철학과 비슷하게 많은 것을 변화시켰는데요. 결국은 교수님들이 변해 주셔야 합니다. 교수님이 변해 주셔야 하면 대학 교육은 나는 안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우리 대학이 지금 350개가 있는데 이 대학 전체를 하나로 역할을 규정하느냐 아니면은 350개를 여러 가지 집단으로 나누어 가지고 역할을 하느냐 아마 이것은 우리가 새롭게 봐야 되지 않을까. 350개 대학 가운데 앞에 한 20개나 한 50개 정도는 대학의 본연의 역할 우리나라 국가 사회 발전의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는 역할, R&D 쪽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우리나라에서 앞서가는 그런 이제 대학들이고,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대학들은 그야말로 이 사회의 생산 활동을 적극 지원하거나 이 사회의 체제를 유지하는 데 적극적으로 쓰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하거나, 그 다음에 또 이제 또 다양화된 전문 직업인의 경우에는 이미 개발된 과학기술이나 연구 결과를, 창조적인 연구 결과를 반복해서 시행하는 아마 이러한 다양한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래서 이제는 우리도 350개 또는 200개 대학의 역할을 스스로 다원화시키자. 여기는 사실 총장님들도 많이 오셨는데 부총장님들도 오셨거든요. 우리 건국대학의 민상희 부총장님 맞습니다. 저희 대학도 현재 학사 구조적 문제로 상당히 진통을 맡고 있고, 제가 부총장으로서 그걸 또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대학의 모듈을 저희가 조사도 하고, 과연 그 현재 사립대학이 안고 있는 현안에서 어떻게 더 나아갈 수 있는가, 아주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사회적 그 수요에 맞춰서 우리가 변화를 시켜야 된다는 것도 있고, 또 대학의 본인의 어떤 기능을 우리가 가져가야 된다는 것, 특히 이제 인문사회학적 측면에서 봤을 때 필요하다.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나오겠습니다. 왜 우리나라는 대학의 이 교육이라든가 이 정책을 교육부에서 담당하는가라는 겁니다. 유럽의 그 선진국은 대학의 정책은 소위 말해서 고등교육기관이라든가 우리 대학교육협의회 같은 데 맡깁니다. 그 교육부는 일반 평생교육이라든가 고등학교까지의 어떤 이 교육관을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 그 정부 정책이 항상 일관성을 주장하고 또 그걸 추진하다 보니까 지금과 같은 대학의 어떤 사회적 수지에 미스매치가 일어나고 또 이 학사 구조로도 결국은 통일된 모습을 가는 어떤 이런 데서 진통이 있지 않아서 생각됩니다. 사실은 총장님들 한 분 한 분 말씀을 다 드려야 되는데요. 그 일반 플로어 토론은 이 정도로 마치고 제가 좀 정리를 할까 합니다. 제가 정리하면서 느낀 건데 저의 생각이나 다른 총장님들의 생각이나 모든 분들의 생각이 거의 유사합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현재 한국 대학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특히 학사제도에 있어서 다 알고 있는데, 그럼 우리가 제 가지고 있는 그 의문점이 뭐냐면 왜 알면서도 이게 안 될까 하는 겁니다. 사실 그 고민에 대해서는 총장님들께서 같이 모여가지고 머리를 맞대고, 이거는 대학의 미래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제라고 말씀드리면서 제가 종합정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